네, 안녕하세요. 강학습팀의 백승원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논문은 이제 very good method for Bayes adaptive deep RL via 메타러닝으로 이제 very bad라고 하는 이제 어떤 줄임말을 가진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이제 2021년에 저널 오브 머신러닝 리서치에서 출판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부에서 이제 메타 강학습의 어떤 문제 세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 발표에서 리뷰할 논문인 이 베리베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 후에 이 베리베드에서 수행한 어떤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일단은 이제 메타 강학습에 대해서 이 메타 강학습의 문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강학습의 어떤 문제 세팅, 그리고 이 메타 강학습이 나오기까지 또 이 메타러닝의 문제 세팅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학습의 문제 세팅은 이제 어떤 특정한 MDP가 주어졌을 때 이 특정한 MDP에서 어떤 특정 폴리시 파일을 학습하는 건데, 이 폴리시 파일은 이 MDP 내에서 이제 이 폴리시 파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받는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그런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이 어떤 학습하는 문제가 이제 강학습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타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다음같이 태스크 1부터 태스크 n까지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 태스크를 성공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태스크를 마주쳤을 때 이 태스크에 대해서 빠르게 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학습하는 것을 학습하는 그런 어떤 러닝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한 이 메타 강학습의 어떤 문제 세팅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세팅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팅은 이제 메타 강학습을 하는 건데, 이제 다양한 어떤 꼴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메타 강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메타러닝에서는 어떤 먼저 주어진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 좀 잘하는 에이전트를 학습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또 이게 강학습이랑 합쳐지면서 그 1번부터 n번까지 꼴,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치면은 서울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는 각각 이제 이것들을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에이전트를 잘 학습시키면 그 울릉도까지도 잘 간다. 그래서 이 꼴을 태스크로 어떤 간주한 그런 어떤 메타 강학습 세팅이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MDP 자체를 태스크로 해석해가지고 다양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메타러닝 할 수 있는 메타 강학습 문제 세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이 첫 번째 세팅에서는 이 MDP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어떤 초기 상태 분포라던가 트랜지션 펑션 리워드가 변하지 않고 이 꼴만 바뀌었다면, 두 번째 세팅에서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부터 이제 리워드까지 모든 게 각각 다 바뀔 수 있다. 즉 아예 다른 문제를 강학습이 에이전트가 잘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공유 드리려고 하는 이 베리베드라고 하는 논문은 이 두 가지 어떤 좀 가운데 있는 어떤 그 메타 강학습 문제를 풀었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사진은 이제 이런 어떤 메타러닝에 대해서 잘 다룬 그 어떤 온라인 강의, 어떤 대학 강의인 그 CS330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메타R의 프로블렘을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사진이 잘 준비되어 있길래 가져와 봤고,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다음과 같이 디트레인, 즉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좀 이제 트레이닝 태스크들이 주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학습하는 이후에 이 디트레인과 ST가 입력되면은 이 두 가지를 입력받아서 어떤 세타라는 것으로 파라미터화된 어떤 함수 F가 이제 액션을 뽑아낸다 라는 식으로 좀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는 다양한 함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디트레인을 기억하는 이제 메모리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그 메모리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순환 신경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의 좀 자유로운 영역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 공유드리려고 하는 이 베리베드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베리베드라고 하는 어떤 논문의 그 연구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 딜레마입니다. 이는 그 강학습에서 좀 유명한 딜레마로 그 탐험이랑 어떤 이용을 어떻게 좀 저울질해서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이 그런 딜레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에이전트는 사실은 강학습을 조금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탐험이랑 이용을 통해서
이제 이걸 적절히 해가면서 옵티멀 폴리시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탐험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 이제 내가 본 몇 개 안 된 경험 가지고 좀 미숙한 어떤 액션을 고를 수 있는 거고, 탐험을 계속한다면은 이미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탐험을 해야 되는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저울질해야 된다. 요게 좀 강학습에서 딜레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이 논문의 좀 연구 배경이 되는 기법인 이제 베이지안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지안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어떤 강학습을 좀 베이지안 어떤 관점에서 좀 보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그 탐험이랑 이용을 이제 일반적으로 랜덤성을 가진 탐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0% 확률로는 내가 이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용을 하라, 그러니까 최적의 액션을 하는데 20% 확률로는 랜덤하게 탐험을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일반적인 탐험이 강학습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베이지안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탐험을 하냐면 그 스테이트마다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자주 간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내가 자주 가봤으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좀 적잖아요. 이 스테이트는 내가 20번, 30번 가봤는데 리워드를 1점 줘. 그리고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하면은 보통 여기로 가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설턴티가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가보지 못한 스테이트는 이 스테이트에서 리워드를 얼마 주는지, 아니면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지 조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선택할 때 그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스테이트의 불확실성까지 좀 정량화하여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베이지안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어떤 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미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이 사전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베이지안 RL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그 RL에서 이제 옵티멀 폴리시가 학습되면은 그걸 이제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거로 좀 유추하실 수 있듯이 탐험과 이용을 좀 최적으로 좀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낮은 스테이트에 일부러 탐험을 하고, 반대로 말했네요. 불확실성이 높은 스테이트에는 일부러 탐험을 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스테이트면은 얘가 좋은 리워드를 줄 때만 이동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최적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는 어떤 이제 베이지 어댑티브 MDP라고 하는, 줄여서 이렇게 줄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밤DP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밤DP로 형식화된 문제의 솔루션이 바로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 흐름을 타고 밤DP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밤D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POMDP, 이것도 그냥 폼DP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폼DP의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 밤DP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리워드랑 트랜지션 펑션으로 예시를 드렸다시피 그 리워드 펑션과 트랜지션 펑션이 어떤 숨겨진 스테이트, 즉 빌립으로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는 이 빌립을 에피소드가 리셋되면은 그 같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가 리셋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MDP 어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형식화하는 게 이 밤DP다. 근데 이거는 폼DP의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밤DP에 대해 설명을 좀 이제 뒤에선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어떤 강학습을 이제 베이지안으로 포뮬레이션 게 이제 이 밤DP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어떤 그 컨셉을 좀 취하냐면은 이제 리워드랑 어떤 트랜지션의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프라이어로 이제 비제로로 놓고 이 비제로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즉 내가 이 특정 스테이트에서 이 리워드를 자주 만나고 이제 어떤 트랜지션 펑션을 자주 겪으면은 이 빌리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빌리프를 추가로 포함하는 MDP가 이제 밤DP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세팅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제 폼DP에서도 어떤 이 히든 스테이트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일반적인 문제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밤DP도 유사하게 이 리워드랑 트랜지션의 어떤 이 펑션에 접근할 수 없다. 즉 이 빌리프라고 하는 PRT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조금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BAMDP를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이제 MDP처럼 튜플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M 플러스는 다음과 같이 S 플러스 A, R 플러스 T 플러스 T0 플러스 감마 H 플러스로 이루어진 튜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붙었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BAMDP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이 어떤 트랜지션 펑션과 리워드 펑션 등등을 이제 좀 빌리프까지 포함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냐면 이 스테이트에다가 이제 어떤 그 태스크 어떤 언설티티를 포함시키는 빌리프를 추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여러 친구들을 다 이제 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BAMDP에서는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제 하이퍼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랑 빌리프가 포함된 어떤 이 공간을 이제 약간 좀 그 어떤 컴포넌트로 가지고요. 그다음 이게 S가 S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리워드, 트랜지션 펑션 등은 이제 S 대신에 S 플러스를 쓰면은 자연스럽게 좀 이제 빌리프가 포함된 식으로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S, T 플러스 1, ST, AT, RT였는데 보시면 ST 플러스가 되고 ST 플러스 1 플러스가 되고 ST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이 빌리프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랑 기분에 각각 포함이 되면서 이제 이 트랜지션 펑션도 이 빌리프랑 관련된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리워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하이퍼 스테이트 상에서 리워드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은 이게 어떤 빌리프랑 스테이트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반디피에서는 또 추가적인 어떤 세팅이 있는데 이 호라이즌이 일반적으로 H잖아요. MDP나 뭐 폼DP나. 근데 여기서 밤DP는 H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N 곱하기 H, 즉 여러 호라이즌을 하나의 호라이즌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리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리프가 언제까지 그럼 유지가 되냐고 하면은 태스크가 바뀌기 전까지 호라이즌이 유지된다. 즉 n번 그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n번 이제 호라이즌 돌면은 다음 태스크로 가고 그때 이제 빌리프를 다시 초기화시키는 이런 컨셉을 좀 이제 문제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DP에서의 어떤 그 에이전트의 그 정책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일반적인 어떤 expected return을 그 최대화하는 MDP에서와 동일하지만 이제 하이퍼 스테이트가 여기저기에 이제 붙는 이 플러스가 여기저기에 붙는 그런 어떤 차이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J 플러스 파이를 어떤 최대화하는 정책은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험과 이용을 그 아주 잘 트레이드 오프해냈다라고 여기까지 밤디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밤디피를 이용하는 이제 베리베드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베리베드의 개요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베드의 저자들은 이 앞서 설명드린 밤디피로 형식화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 베리베드에서 저자들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가 있고 그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이 장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밤디피로 형식화된 문제를 풀에 있어서 첫 번째 어려움은 문제 세팅 자체에서 트루 리워드와 이제 트루 트랜지션 펑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어떤 수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는 약간 폼디피랑 유사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빌리프라고 했던 PRT라는 것을 이제 어쨌든 이것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떤 우리가 실제로 만난 혹은 마주친 그 궤적 트레젝토리 타우 가지고 좀 이제 포스테리어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너무나 계산하기 어렵다. 왜냐면은 이 타우라는 게 엄청나게 무한한 궤적들을 에이전트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업데이트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 두 번째 어려움으로 꼽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포스테리어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이 빌리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스테이트랑 어떤 이 빌리프가 포함된 이 스페이스에서 플래닝을 하는 것도 너무나 인터랙터블하다라는 얘기까지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좀 해결을 했다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리워드랑 트랜지션을 모르지만 이 리워드랑 트랜지션을 학습하겠다. 근데 뭐에 대해서 학습하냐면 어떤 그 태스크 임베딩에 대한 포스테리어, 즉 이제 태스크 임베딩이 그러니까 어떤 트래젝토리가 주어졌을 때 이 태스크 임베딩 벡터 이게 일반적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이나 좀 이제 메타 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조건 변수인데 요거를 이제 피세타에다가 추가로 넣어가지고 T 프라임이랑 이제 요걸 학습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MDP가 바뀌거나 태스크가 바뀔 때마다 이 리워드랑 트랜지션 펑션이 계속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든 MDP에 대해서 트랜지션 펑션과 리워드를 학습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 M을 추가로 변수에 넣어줌으로써 M이 달라지면은
이 트랜지션 펑션과 리워드가 각각 이제 다르게 매핑되게끔 좀 메타러닝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해가지고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트레이토가 주어졌을 때 이제 M에 대한 어떤 분포인 이 포스테리어 오버 태스크 임베딩은 이제 어떻게 학습할 거냐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그 VAE에서 좀 학습한 방식처럼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제 M에 대해서 이 타우는 이제 스테이트도 있고 리오드도 있다 보니까 요거를 둘 다 학습할 수 있는 거죠. 이 디코더 P 타우라는 거를 이제 업데이트할 때 얘를 같이 업데이트 시키겠다. 즉 이제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을 써가지고 얘를 한 번에 얘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다. 요거를 지도학습으로 업데이트 시키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제 VA에서 자주 봤던 이제 약간 좀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 텀 이제 이렇게 되는 요거를 얘기했습니다. 이 개요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좀 고수준에서 좀 말씀드리느라 좀 이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계속 더 드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밤DP 내에서 정책을 어쨌든 업데이트 시킬 건데 이 정책에도 이 M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기울기 오브젝티브 펑션에도 이제 파일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VAE처럼 이 오브젝티브 펑션들이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래닝이 필요가 없다. 이제 VAE에서도 이제 어떤 랜덤 벡터가 들어오면은 그 어떤 이 분포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샘플링 되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인퍼런스 하는데도 이제 얘랑 그림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하면은 플래닝이 필요 없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베리베드에서 이제 메타러닝을 이용해서 베이저 어댑티브 딥 아래를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메타러닝 혹은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많이 하는 접근인데 이제 이걸 태스크라고 보면은 이제 어떤 MDP들의 어떤 분포에서 얻어진다라는 어떤 세팅을 먼저 합니다. MI라고 하는 거는 그 MDP들의 분포에서 샘플링 되는 거고 그게 주어지면은 이제 이 MI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션 베리어블 스몰 MI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스몰 MI는 학습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MI를 이용해서 각 MDP의 유니크한 어떤 리오드 펑션과 트랜지션 펑션을 단가 착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는 그 어떤 이 PM 즉 이제 MDP들의 분포에서 어떤 특정 MDP 라지 MI를 제가 샘플링했다 치면은 이 라지 MI에는 그 리오드 펑션 I, 트랜지션 펑션 I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학습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션 베리어블 스몰 mi를 이용해서 ri 이거를 이제 이 mi를 그냥 하나의 펑션 아래다가 집어넣어 버려 가지고 그 mi가 바뀌면은 이제 i번째 MDP의 리오드 펑션을 학습한 함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근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트랜지션 펑션도 동일한 논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트루 리워드 펑션 ri랑 트루 트랜지션 펑션 ti에 접근할 수가 없듯이 일반적인 밤DP 세팅 혹은 메타러닝 세팅에서는 이 트루 태스크 디스크립션 혹은 이제 트루 태스크 아이디인 이 스몰 mi에도 그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mi 자체도 조금 추론해야 되는 혹은 추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뭘 가지고 하려고 했냐면 이 라지 mi에서 수집된 그러니까 타임 스텝 t까지 수집된 그 에이전트의 경험 즉 트래젝토리를 가지고 이 스몰 mi를 추론해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i번째 MDP가 샘플링이 됐어요. 그럼 그 i번째 MDP 즉 태스크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떤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어떤 궤적을 얻어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궤적에 S, A, R 이 어떤 뭐라고 하죠? 이 흐름들을 보고 내가 이게 어떤 MDP인지 알아내겠다. 학습을 통해서 추론해내겠다라는 게 이 두 번째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들은 이제 이 어떤 트래젝토리 i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타임 스태틱까지의 트래젝토리 i가 주어지면은 MI를 어떤 학습할 수 있는 이 사후 분포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형식화하면은 이제 잠시만요. 네. 형식화하면은 이제 트루 트랜지션 펑션과 트루 리오드 다이나믹스를 학습할 필요가 없이 이 인베디드 펑션 M을 학습하고 이 M을 어떤 조건부로 가지는 이제 R과 T를 학습함으로써
이제 이 밤DP에서 하고자 했던 베이지 어댑티브 DRL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해당 베리베드의 좀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게 어떤 실제 리워드 펑션과 실제 트랜지션 펑션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고 실험으로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시다시피 이게 좀 이제 좀 VA랑 유사한 구조로 이제 전체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실제 트래젝토리들이 어떤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게 계속 입력되면서 이제 어떤 태스크 디스크립션 MI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럼 그 MI를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그 M에 대해서 이제 원래 VAE는 이미지가 입력되고 이제 이미지가 출력되잖아요.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여기서는 트래젝토리가 이렇게 리커런트 뉴런넷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때 출력이 이제 다음 스텝의 리워드와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이긴 합니다. 어쨌든 디코더가 이제 요거를 학습하면서 결국에는 트루 리워드 펑션과 트루 트랜지션 펑션을 근사할 수 있는 P세타 R, P세타 T가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 정책도 이 트래젝토리를 통해서 얻어낸 그 태스크 디스크립션 스몰 MI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액션을 추론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메타러닝과 유사한 개념이 되는 게 아까 메타러닝에서 D트레인과 XT를 받아서 AT를 출력하잖아요. 얘도 이제 D트레인을 입력받는데 이제 리커런트 뉴런넷이 기억하고 있는 이제 D트레인을 입력받고 ST를 입력받아서 AT를 추론하는 어떤 형태의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수학식을 통해서 결국 수행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리베드에서는 아까 보셨던 이 모델 P세타 R과 P세타 T를 이제 학습하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기대 익스펙테이션 로그 P세타를 이렇게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 트레젝토리 타우 안에는 이제 S 프라임도 있고 R도 있기 때문에 이 P세타는 각각 P세타 T와 P세타 R을 각각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모델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자들은 만약에 이 에이전트가 모델에 접근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떤 P세타 모델의 어떤 환경을 이제 P세타가 잘 학습해서 좀 베스트하게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브젝티브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세타라는 것을 이제 어떤 MDP-M이 주어졌을 때 MDP-M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다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인트랙터블 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어떤 트랙터블한 로우 바운드를 이제 좀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요거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자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식은 요게 이제 여기로 오고 이제 P세타 같은 경우를 이제 P세타 같은 경우를 이제 M에 대해서 이제 조건화 시키고 요거를 M에 대해 적분하는데 그때 양변에 Q파이 M 기분 타우를 그 분자분모에 곱하고 이제 그걸 기대값 형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이 되고 요 안에 식이 이제 젠센 부등식을 통해서 로그 익스펙테이션이 이제 익스펙테이션 로그가 되면서 이제 작아지는 그래서 요게 이제 로우 바운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어떤 VA 같은 데서 자주 봤던 요 식으로 이제 딱 바꿔서 보여주고 이제 요거를 엘보라고 하겠다. 즉 요거를 최대화시켜 가지고 요거를 최대화시키겠다. 약간 이런 어떤 VA랑 비슷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어떤 목적 함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무엇을 학습하기 위한 것인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알아내는 엔코더 Q파이는 이제 B라고 하는 어떤 파라미터로 이제 모소화가 되어 있고 이제 그 트랜지션 펑션의 어떤 근사한 함수인 T 프라임은 이 어떤 M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M이 입력이 되면은 ST 플러스 1을 추론하는 어떤 그런 함수고 이제 어프렉시메이트 리워드 펑션도 이와 유사하게 좀 되는데 이 두 개는 각각 세타라고 하는 어떤 모수로 이제 모소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폴리시 파이 사이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ST만 받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엔코더의 어떤 결과값을 같이 입력받아 가지고 이제 이 사이는 사이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B에 대한 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 로스 펑션을 이렇게 폴리시 그레디언트 식을 사이와 B에 대한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전체 로스식은 다음과 같이 어떤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리베드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 다음은 실험 결과를 논문에서 보여준 실험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저자들이 수행한 그 실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제가 봤던 아카이브 버전에서는 이제 다이렉틱 그리드 월드라고 하는 이 환경과 이제 무조코 환경에서 이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다이렉틱 그리드 월드는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골의 위치를 일단 알 수가 없고, 그 다음 이 골의 위치가 특정 에피소드 수마다 계속 바뀌는 그런 그리드 월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은 이제 어디나 될 수 있는데 너무 가까운 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회색 범위 안에 이제 골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특정 에피소드 숫자마다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DP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액션 스페이스는 이제 업, 라이트, 다운, 레프트, 스테이로 일반적인 그리드 월드랑 유사하게 좀 세팅이 되어 있고, 리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골이 아닌 셀에서는 마이너스 0.1점을, 골에서는 1점을 받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에피소드 내에서의 전체 호라이즌, 즉 스텝 수는 15스텝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 이제 그 4번의 에피소드가 지나면은 골 위치가 바뀌는 그런 어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무조건 뽀 메타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사실 이건 아닌데 그 PEARL이라고 하는 어떤 이 논문과 유사한 컨셉을 가진, 유사한 어떤 목적을 가진 논문에서 제안된 그 메타러닝을 위한 무조건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적은 겁니다. 일단 그 전에 무조건은 이제 연속 행동 공간을 가지는 그 어떤 알고리즘들을 위한 좋은 환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한 그 이 무조건을 변형한 환경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엔트 디렉션 같은 경우는 이 기존의 무조건 엔트 환경을 이용하는데 그 어떤 에피소드별로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하는 2개 태스크가 랜덤하게 발생하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프치타 디렉션도 이제 유사하고요. 하프치타 이제 벨로시티 같은 환경은 이제 이 하프치타라고 한 이렇게 생긴 반쪽짜리 치타가 이제 앞으로 움직이는데 특정 타겟 벨로시티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환경 같은 경우는 잘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100개의 어떤 다른 타겟 벨로시티를 가지는 태스크들이 존재하고, 30개의 에이전트가 본 적이 없는 타겟 벨로시티를 달성해야 되는 태스크들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워커와 조금 다르게 어떤 이제 특정 에피소드 횟수가 지남에 따라 이 어떤 워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어떤 다이나믹스 모델의 그 어떤 시스템 파라미터들이 달라지는, 예를 들면 질량이 달라진다던가 요 녀석의 길이가 달라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바뀌는, 즉 트랜지션 펑션이 바뀌겠죠. 이런 어떤 세팅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같은 경우도 40개의 트레인 태스크, 10개의 테스트 태스크를 가지는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다이렉틱 그리드 월드에서 이 저자들이 베리베드와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떤 기법들을 비교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이 오른쪽 그림에 이제 A와 B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베리베드는 노란색으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각각 매칭된 색으로 제가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옵티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옵티멀하게 좀 갔을 때 이 리워드를 받는 그런 어떤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라운드 트루스죠. 이 그라운드 트루스에 비해서 이 베이지 옵티멀 폴리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한 에피소드는 좀 이제 탐험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골이 있는지 이 스테이트를 가보며 이제 빌리보드를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러다가 한 에피소드가 지나면은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계속 옵티멀과 똑같은, 그러니까 빌리프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그냥 옵티멀한 어떤 폴리시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어떤 리턴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리베드 같은 경우는, 저자들이 제안한 베리베드는 이 베이지 옵티멀과 거의 근접한 좀 클로즈드 매치한 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어떤 메타 RL 기법 중 하나인 RL 제곱은 이제 더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옵티멀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보여주었고, 죄송합니다. RL 제곱 같은 경우는 학습을 잘하지만 이제 에피소드 5, 6을 지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었고, 포스테리어 샘플링이라고 하는 이제 메타 RL 기법은 아니고 이제 어떤 다른 기법을 이용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다이렉틱 그리드 월드에서 베리베드가 에피소드가 1, 2, 3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빌리프로 그 어떤 못 봤던 스테이트들의 언설튼티를 줄여 나가고 결국엔 최적의 행동을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이 이제 여기로 주어졌을 때 에이전트가 이렇게 탐험을 해보고 이렇게 탐험을 해봤는데 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그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럼 여기로 가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에피소드부터는 그냥 바로 이제 옵티멀한 어떤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베리베드가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컨셉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 결과로는 이제 무조코 환경에서 이전 어떤 기법들과 이제 베리베드를 저자들이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 디렉션, 치타 디렉션, 치타 벨로시티, 워커와 같은 이 무조코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어떤 기존 메타RL 기법들이랑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최적의 폴리시를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PPO로 학습한 어떤 에이전트의 에브리지 리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오라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6개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능 비교 결과 노란색에 보이는 베리베드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한 번이 채 지나기 전에 탐험이 어느 정도 끝나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즉 그냥 이제 이 태스크에 대해서 그냥 학습한 이 PPO랑 거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에 비해 어떤 다른 기법들, RL제곱, 이제 EMALL, 프로MP, 프롬프, 이제 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제 에브리지 리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러닝 커브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보실 만한 이 첫 번째 A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 롤아웃, 그러니까 메타러닝에서의 일반적인 첫 번째 샷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n 번째 롤아웃, 즉 이제 n 번째 에피소드에서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베리베드가 첫 번째 봤을 때도 잘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본 후에도 잘하더라라는 것을 좀 이제 브레인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